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아요.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대화는커녕 잠자기 바쁩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바람이다 확신이 들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감지했을 때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순 없을 겁니다. 일단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결판을 짓겠어요.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우선 외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무작정 증거를 수집한다고 달려들다간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죠? 어떤 증거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가 드나든 숙박업소 CCTV 기록, 숙박 확인서, 예약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 자동차 내부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이동 경로,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의 진술도 좋아요.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카톡, 인스타그램 DM 등도 증거가 됩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간 정황을 찾아냈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숙박업소 CCTV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서 재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상대방을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를 봤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현장은 못 잡았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외도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요.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도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니까 무리하게 바람핀 배우자의 뒤를 캐면서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 핸드폰이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잘 때 몰래 여러 증거를 확보해도 되나요? 심증이 있다고 해서 핸드폰 잠금 장치를 몰래 풀어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법적 꼬투리를 잡힐 만한 행동은 하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적 요청을 감안하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은 안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설 탐정이나 흥신소 등 고용해 개인정보 조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둘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 녹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셋째, 화가 난다고 해서 배우자 상간녀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 적용. 특히 물건이나 몽둥이 같은 것을 휘두르게 되면 특수폭행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어 본인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상간녀의 회사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으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 도청 장치 등을 설치해 정보를 알아낼 경우도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서 불륜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주의하세요. 자칫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소송을 준비 전 증거 수집을 하더라도 현행법을 지키면서 수집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꿀팁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분하게 준비해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